삶의 지혜는 애매한 것을 견디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스트레스의 힘 3장 4장인데 우리 118페이지에 스트레스의 재발견에서 여러 가지 그 키워드들이 한 60, 70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키워드를 하나 골라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 가치관을 써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행동을 뭐라고 여기서 했더라?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 가치관. 자기 가치관을 글로 써보는 것이 모든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이게 몇 년간 꾸준히 그 사람을 계속 성장하게 하고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죠? 어떤 키워드? 세 개를 골랐는데 두 개는 이 책 안에 있는 책임 그리고 열정. 책임하고 열정 골랐고 여기 없는 것 중에는 성과라고 적었거든요. 성과. 네. 책임하고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하나는 성과하고 뭐 비슷한 말이 없었나요 여기? 제가 이거를 사실 좀 단어의 뜻을 검색하다 보면은 아다르고 어다른 느낌이긴 한데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룸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룸. 네. 근데 성과는 이뤄낸 결실이래요. 그래서 뭐 저는 성공처럼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를 해서 소소하게 이뤄내는 어떤 하나의 작은 결실들만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동기부여가 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과라고. 뭐 어떤 성과라는 것은 결국 좋은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건가? 작더라도 조금 좋은 결과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근데 나머지 책임하고 열정 사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뭔가 키워드만 봐도 이 사람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이 가치관에 얘기하면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저희가 책임하고 열정 그 성과를 골랐던 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한테 필요한 세 가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요즘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현타라는 말 아세요? 현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현실 자각 타임? 맞습니다. 현실 자각. 저는 그 현자 타임인 줄 알았어요. 현자 타임? 현자 똑같은 말 아닌가? 근데 이제 약간 현자 타임이 약간 이제 19금 버전으로 많이 쓰잖아요. 내가 욕구 충족이 됐을 때 이 세상 무에서 무로 돌아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현자 타임으로서 많이 쓰였던 단어인데 현실적 타임이 원래 본 뜻이고 현자 타임이 이제 인터넷 용어로서 이렇게 변경돼서 또 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요즘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제 꿈꿨던 거 혹은 하고 싶은 거나 목표를 이뤘던 것들이랑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 사이에서 뭐 좀 이렇게 좀 처지는 느낌을 받는 시기여서 지금 제가 사실 제일 원하는 건 성과였어요. 성과. 뭔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뭔가가 좀 보였으면 좋겠고,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인생의 도전적 과제로서 받아들여서 열심히 그걸 좋은 스트레스로서 동기부여로서 이겨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작든 크든 내가 이러면서 내 삶이 변하면 꾸준히 이제 좀 밀어나갈 만한 의욕이 생길 텐데 내 삶이 변한다는 느낌을 사실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조금 작은 성과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책임 있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 작은 성과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골랐습니다. 지금 가장 본인이 바라는 성과,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 얘기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제가 꿈꾸는 건 강연하는 게 제 꿈이니까 근데 그런 기회들을 좀 만들어 보고자 이제 이런저런 걸 했었는데 잘 안 돼서 좀 그런 강연 자리가 아니어도 그런 기회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얼마 전에도 무슨 피트니스 센터에서 뭐 그런 걸 좀 해줄 수 있겠냐 교육 같은 거를 그런 제의가 있었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돼서 무산이 되고 그래가지고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하기가. 그 요새는 그 플랫폼이 좋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이라도 유튜브로 하는 거 난 추천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생각을 했었는데 컴퓨터 세팅이 좀 돼야 되더라고요. 이게 사양하고. 사양? 네. 그렇게 사양 높지 않던데? 휴대폰으로도 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플랫폼의 가장 큰 단점이 아무도 안 봅니다. 유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강연을 하는 게 목표잖아. 네. 그 대상 숫자는 하면 할수록 그리고 내가 좋아질수록 느는 거지 처음부터 몇 명을 두고 하겠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시는 분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를 굳이 사람들이 트위치나 아프리카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기존 인지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부로 들어가 본 적 한 번도 없죠. 없죠. 저도 없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을 키네? 이러고 이제 좀 들어간 적은 있어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거를 볼 일이 사실은 좀 없죠. 몇 명 정도가 보면 좋을 것 같아? 라이브 방송이요? 라이브 방송이든 강연이든 내가 강연하는 곳에 몇 명 정도가 있어야 돼? 저는 사실 뭐 몇 명이든 상관없죠. 그냥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인원수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라이브 방송을 해서 하는 느낌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생각이 있긴 한데 또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그 몇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할지는 본인의 인지도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지겠죠. 근데 내가 정말 강연하는 것 그 자체가 목표라면 나는 연습으로라도 유튜브 라이브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혼자서 방구석에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 그게 그대로 유튜브 그 동영상으로 그냥 올라가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별도의 편집하는 작업이나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또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 지금 그 3장이 스트레스 제목이 뭐야? 의미 있는 삶은 스트레스 많은 삶 여기 하고 있는데 지금 118페이지에서 스트레스의 재발견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선택해서 자기 가치관을 말하고 자기가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걸 한번 써보면 좋대요.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매주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럴 때 한번 이거 써보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본인 가치관 얘기해줘도 되고 또 우리 얘기를 했으니까 그 책임, 열정, 결과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줘도 괜찮고요. 저는 약간
약간 저는 이제 여기서 고르고 싶은 게 좀 많았거든요. 근데 많았다고? 세 가지밖에 고르지 못해서 아, 고민 그래.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저는 사랑, 가정 대신 좀 가족이라고 했고 그다음 건강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몸에서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아야지 내 몸이 안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건강을 뽑았고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 멘탈도 건강해야 이제 치료할 때도 이게 전달될 수 있잖아요. 제가 힘들다는 거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금 혼자 노력을 하는 편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한 가지를 고르자면 딱 가족을 선택했는데 제가 엄마 아빠랑 지금 따로 살거든요. 혼자 살아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아빠랑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좀 많이 깨달은 편. 그래서 이제 내가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곳이고 이제 제가 의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언니한테. 가족들한테. 네, 그래서 그거를 독립하고 더 깨달았어요. 의지를 많이 한다는 거를. 그래서 저는 가족을 선택을 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142페이지에서 42페이지. 이제 중간 단락에 이 말은 우리가 생활 속에 스트레스를 늘 통제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와 우리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상기시켜준다. 스트레스를 인정하는 것이 용감한 행동이라고 불쾌함을 포기하는 대신 의미를 선택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인정한다. 이 말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내가 받고 있다는 걸 조금 인지를 해서 이제 얘를 인정을 하자. 약간 부정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래서 제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그거를 포용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평생 우리 어렵겠죠. 그쵸. 이거. 그래서 그렇지만 조금씩 노력은 해보는 거지. 해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끝나고 이렇게 해주시고 나 얘기는 했지만 굳이 이거에 대해서 그런 그 충고나 조언 따위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겁니까? 이겁니까? 저는 충고 받을 게 별로 없지 않을까. 이걸로 알겠습니다. 네. 굳이. 자, 그 다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가치에 대해서 훑어보니까 다 중요한 것 같던데 그중에서 저는 여기 없는데 경험. 네, 저는 경험이 제 삶에서 좀 중요하다는 게 느낀 게 경험을 해보니까 다음에 뭔 일 있었을 때 좀 신속하게 조금 시간을 절약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불안하거나 걱정된 걸 좀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했었으니까 그때는 또 뭐 보충도 할 수도 있고 해서 제 인생에서는 경험이 좀 중요해요. 그러면서 경험을 이어서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깨달음까지 저는 사는데 가치에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깨달음. 네. 이거 비슷한 거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가 있나요? 경험은 없고 깨달음이 깨달음인데 뭐 지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겠네. 지혜. 네. 좋습니다.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싶다. 그렇지. 그럼
자, 또 접니까? 네. 다 하셨는가요? 네. 저는 우선은 요 118페이지 단어 보면서 제일 먼저 체크했는 게 저는 실용성을 먼저 체크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율성을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정직을 선택을 했거든요. 진짜 자기 가치관이 그대로 나온다. 실용성, 그 다음에 효율성, 효율성, 그 다음에 그 정직. 다음에 정직.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과 주위의 사람이 보는 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비슷하다. 예. 그래서 워낙 또 이런 거를 보통 때도 강조를 하니까요.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느냐. 그러고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과연 합리적인가? 제가 이제 보통 때 그런 얘기도 많이 입에 좀 많이 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실용성이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우리가 아이디어나 계획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가시화시킬 때 유용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따지는 이런 류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자원을 최선을 사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 이거를 합치니까 합리성이라는 얘기가 또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저는 생각이 실용성 플러스 더하기 효율성은 합리성이 아닐까. 합리성이라는 거는 보면 논리적 사고, 분석, 판단, 결정, 행동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은 다른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의 가치관을 얘기하면 과연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가, 시간의 효율성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사실은 저희 본가의 그게 그 가훈 이 진실은 통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교육도 그렇게 받았지만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적어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러고 특히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지금 요즘 같으면 라고 얘기할 때만 제일 많은데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아니면 제대로 했느냐,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뭐 했는지는 자기 자신이 알거든요. 우리가 뭐 주어진 일과 시간,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도 그렇고 과연 내가 오롯이 제대로 정직하게 주어진 일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썼느냐. 그래서 함축적으로 하면 저는 합리적이면서도 정직하는 게 제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따르면 돈도 내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건강한 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 자주 입에 담고 있는 얘기를 좀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에 충실했나?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나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눈앞의 일 중에. 자주 입에 담고 있는 얘기는. 그 다음에 요즘 머리에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인생 살면서 지금 현재 노를 젓고 있는 중이야. 노를 젓느냐, 뭔가를 하고 있느냐, 달리고 있는 중이냐, 움직이고 있는가. 어떠한 일도 상황도 그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의미가 있다. 그것이 실제 복습이라도. 그 다음에 그 말의 의도는 이런 말을 좀 많이 씁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그렇게 말했는 의도는. 그러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의문스럽지 마라. 뭐? 이건 의문스럽지 마라. 아, 의문스럽다. 스럽지 마라. 이건 나인한테 자주 하거든요. 말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고, 네가 원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명확하게 하고, 의문스럽게 가지 마라. 꾸름하게 가지 마라. 이건 사실 집사람한테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저는 그런 류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여자분들은 싫어하지 않아요? 난 지수쌤이 말 안 남자친구가 그러면 싫죠. 그랬잖아. 좀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얼마 전에도 이제 얘기잖아요. 집사람하고 약간 트러블이 생기는데 막, 자 저녁 뭐 먹을 거냐? 저 집은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하더라고요. 그래 고기 먹을래? 고기는 보면 냄새 나잖아. 그럼 회 먹으러 갈까? 회는 싫고. 전형적이지 않나 여자? 맞아. 그럼 국밥 먹을까? 국밥은 좀 안 땡기는 거고. 스트레스 받아. 이딱 하니까 야 뭐 먹고 싶다는 건데. 그냥 간단한 거. 야 집에 가. 밖에서 먹으려 했는데 아니 원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의문스럽게 얘기하면 야 집에 가. 집에 갈 거야. 집에 가서 밥해. 가자. 들어가자. 그럼. 나이는 뒤에서 이제 왜 엄마 아빠 싸워가 나이는 싸운 게 아니고 엄마가 원하는 게 명확하지 않아서 아빠는 집에 가는 거야. 그냥 집에서 밥 먹으면 되잖아. 간단하게. 이거 먹고 싶으면 먹으러 끌고 가면 되지. 회는 쉽다 하니까요. 무건다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원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삶의 지혜를 보여주세요, 빨리. 나는 그냥 부끄러워. 여기는 지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한 것을 견디는 힘만 필요할 뿐이야.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여자의 심리는 자기가 원하는 게 좀 있지 않아?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래서 말의 의도는 뭐냐고. 스타일. 의도가 뭐냐고 의문스럽게 얘기하지 말라고. 뭐 샤브샤브를 먹든지 맞잖아. 뭐 똑같아. 아니 그래 10년 넘게 살았으면 알잖아. 니는 그게 싫은 거잖아. 그렇죠. 아니 10년 넘게 얘기를 해도 알면서 지가 10년 넘게 얘기해도. 아니 그러니까 니는 알면서 지금 막 말로 먹는 게 니가 싫은 거잖아. 반대로 보면. 그러니까 싶은 게. 피곤하다. 이러면 피곤하다. 그러면 집에 간다. 그래서 내가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밥 해라. 이래 되는 거야. 또 그건 또 싫어. 집에 가면 밥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데좀 찾는데 한 번씩 이제 탁 이제 나도 좀 피곤하다. 나도 좀 뭐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반응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재수 씨가 얘기하는 스타일은 이해는 간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런데 정답이 있나 뭐. 원래 그 삶의 지혜는 뭐 저는 아까 중간에 지혜 이렇게 나왔는데 삶의 지혜는 애매한 것을 견디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매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확실히 하려고 쪼개버린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애매할 때 뭐라 훔쳤어. 삼겹살과 갈비와 싸우거든. 삼겹살과 갈비가 파는 곳에 가자. 뷔페로 가자. 끝. 고기 안 먹는다 그래. 그러니까 뷔페로 가면 되겠네 진짜. 그러니까 뷔페로 가자. 끝. 자, 오늘은 뷔페 한식 뷔페로 가겠습니다. 돈이 오늘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럼 고기 호텔 뷔페로 가고 그러면은 초밥 뷔페로 가든가. 거기 있잖아. 발음이 스시 거기 가면 되겠네. 골고루 다 있네. 그 동네. 하세요. 본인의 세 가지 가치관. 저는 처음에는 일단 제 머릿속에 가장 들어온 건 이제 감사라는 단어, 그다음에 신념, 신뢰성이었는데 오늘 다시 이래 보다 보니까 좀 더 포괄적인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중에서 제일 포괄적인 단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요 봤을 때는 요렇게 세 단어가 왔다가 오늘 다시 좀 정리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 행복, 믿음 요세 단어. 믿음은 감사, 행복. 예, 믿음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행복이라는 건 좀 큰 의미를 둘 수도 있지만 좀 소확행도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미팅이 저 마케팅 팀들이 저쪽에 많더라고요. 저 웨딩 골목 쪽에 경대병원 쪽. 차로 갈까? 어떻게 할까? 날씨도 좋은데 걸어가자. 또 다시 걸어가니까 요 벚꽃 이제 또 지기 시작하고 뭐 꽃들 사람들 걸어갔다 오는 그것도 이렇게 조금 약간 행복.
어제 그저께 이제 서울 갈 때도 피곤하게 했는데 또 가면서 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 강연하는 또 강사 뭐 원장님 이렇게 또 하나씩 또 들려지는 것들 아 이런 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 것도 또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요 단어들이 저한테 나머지는 좀 뭔가가 세부적인 단어들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 단어들 안에 다 녹일 수 있지 않나 내 삶도 이렇게 녹일 수 있지 않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뽑는다면 쉽진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삶을 좀 살려고 생각합니다. 진짜 천국이네. 이 책이 감사하는데 좀 도움이 됐습니까? 그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 맞는 말인데 참 쉽지 않은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맞아. 지금 한 200페이지까지 읽었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다들 짜증나려면 아이 같은 말을 왜 맞아요. 결국 사도의 중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돌려가기도 하고 돌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챕터가 바뀌었는데 계속 같은 말이야. 그래가지고 약간 뭐 어디 보면 이제 긍정의 힘, 아, 뭐 감사의 힘, 뭐 약간 그러니까 이게 평범하게 바꾸면 아주 평범한 얘기야. 근데 이제 뭐 온갖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나는 잠깐만. 처음에 이거 딱 책을 집어들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중간에 이 저자에 대해서 이거 저는 이제 제가 책 읽으면서 가끔씩 드는 이 사람 뭐지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자, 1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5페이지. (165페이지에) 두 번째 그 문단이 있어요. 자, 앞에는 이런 위험성이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집중력이 좋아지고 뭔가 일들이 정교해진다. 그래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아까 얘기하는 그 결과,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트레스가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 단락은 이 상황들은 도전 반응이 유용하게 적용되는 사례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 스트레스 반응의 부재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실적이 향상됐다고 입증한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자, 지금 이런 그 서술에 대해서 어떤 느낌 들어요? 나는 제 아무리 심리학 박사고 연구를 많이 해도 이런 말 들으면 딱 불편해요. 자기가 연구 다 봤어? 내가 알기로는 이 반대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나는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단 한 건도 이런 말 있잖아. 이런 말 쓰면 나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반응의 부재로 실적이 향상됐다고 입증한 연구는 아직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정도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렇게 단언해가지고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면 내가 이 사람 약간 다르게 봅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문장들이 이런 그 수사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책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읽으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이 사람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다 못하겠다 생각합니다. 지난 원장님 원어를 한번 보셔. 뭐 그럴 수도 있고.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그럴 강조하는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세상은 좀 둥글어. 아니 실제 내가 이 뒤에 논문들도 몇 개 찾아봤거든. 내용이 좀 달라.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이 좀 강조해 주려고 막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스트레스에서 도전 반응으로 활용해라. 이 스트레스를 회피 반응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그 바로 옆에 164페이지예요. 그 중간에 보면 그 위협 반응, 스트레스에 대해서 위협 반응은 어떤 식이고, 위협 반응이라면 이 스트레스 이거 위험한 거구나,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이고, 그 두 번째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도전 반응. 와, 이거 뭔가 이 힘든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려는 과정이야.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데 이거 내가 매번 얘기하죠.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 이거 불안한 건가? 아니면 설레는 건가?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설렌다는 반응을 그 단어를 한 번도 안 써. 그러니까 나는 본질적으로는 충분히 번역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그 조금 번역이 좀 덜 됐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실제로 설렌다는 말 자체 단어가 없습니다. 딱 맞는 설렌다는 말하고 딱 맞는 영어 단어를 못 찾았어요. 내가 저번에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런 정도이지 우리 말처럼 그렇게 기분 좋은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설렘 이런 단어가 영어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뭐 하트비팅이나 플러터링이나 뭐 이런 단어인데 이게 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거하고 심장이 빨리 뛴다는 표현이지 우리말에 그 느낌이 없어요. 어쨌든 뭐 저자는 그렇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는 그 스트레스의 재발견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단어 3가지를 골랐어요. 여기서 자유, 그 다음에 기쁨, 지혜, 이 3가지예요. 오늘 아까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단어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지금 모습하고도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해하는 데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사람들 이해하려면 이런 단어를 제시하고 또 이거 외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면 이거 되게 좋은 얘기거리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자유로워야 기쁜 것 같아요. 해야 돼서 하는 거. 설사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도 내 스스로 이제 자기 암시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야. 비록 좀 스트레스가 되지만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디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그 느낌으로 일을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늘 아침에 어떤 북튜버의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안녕하세요, 책합니다. 아이고 나갔네요. 제목이 뭐냐 하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유용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가끔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할 건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괴물을 마주쳤을 때 괴물과 함께 살아가면서 괴물이 되지 않는 방법. 저 괴물은 나를 이용하려고 해. 그리고 나를 늘 이렇게 압박하면서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뭐 쉽게 말하면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아니면 아주 진짜 무례한 사람들. 무식해서 무례한 사람은 대하기가 좀 그래도 차라리 나은데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압박하면서 무례한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내보면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영상 보면서 굉장히 제목이 다시 한번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이거는 진짜 삶의 지혜 중에 굉장히 큰 지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가장 포괄적인 단어가 뭘까 아까 보면서 이렇게 그 체크해 보니까 저는 자연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자연. 자연이 우리가 보는 뭐 강이나 산이나 이런 자연, 하늘 이런 자연 말고 그것도 자연이지만 자연 한자를 보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할 연자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러한 것이에요. 스스로 그러한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래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걸 사람이 자기 머리로 이해를 하려면 뭘 이렇게 뭐 복잡하게 만들어요. 원래 그런 건데. 그래서 사람이 자연을 다 이해한다는 거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다.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를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살다가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근데 아직 좋은 성과가 안 나왔어. 좋은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좀 잘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만약에 성과가 안 나왔어. 근데 이때 막 낙심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면 뭐 3년이든 5년이든 그냥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 난 그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자연스러운 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지 않는 것이 난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나하고 당연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판단하고 왜 그러냐고 막 따지거나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연이 신이라는 말하고 똑같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은 사람이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자연도 사람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 뭐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이거를 유용하게 이해하는 방식 이런 거는 괜찮은데 특히 사람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것을 자기가 어떻게 통제를 해서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 우리 성장 클리닉 하다 보면 엄마랑 아이들 볼 때 그런 모습 너무 많이 보거든요. 아이도 자연스럽지 않고도 엄마도 좀 자연스럽지 않고 아이는 하기 싫은데 엄마는 억지로 좀 시켜야 되겠고 애는 울고 엄마는 병원까지 와서 돈 쓰고 애 쓰고 시간 다 쓰는데 애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이거 너무 분명히 엄마가 애를 사랑해서 하는 건데 애도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엄마의 말을 듣고 사랑해서 온 건데 이거 너무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가치관을 한 번씩 이렇게 써보는 게 몇 년씩 그렇게 스트레스에 대한 좋은 관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주말에 제대로 한 번 더 써보시고 할 수 있다면 우리 그 잔디 톡방에 한번 올려서 공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OX를 표시해 주세요. 누군가 코멘트를 달 건지 말 건지. 예. 자, 오늘은 3장 스트레스가 많은 삶이 결국 성과도 있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